그 자가격리를 저는 제 생각에는 아주 편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자가격리가 힘들다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저는 그냥 휴가 왔다 생각을 하고 어차피 쉰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저는 합숙에 사는 게 아니고 친척 집에서 있었는데 주변이 좀 시골이었어요. 참 편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내한테는 휴가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그래 말하고 싶어요. 물론 저희가 비즈니스 상으로는 격리가 15일이나 있다는 2주가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불편하고 데미지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냥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실 분이 있다면은 그냥 편안하게 휴가라고 생각하면은 누군가가 나를 감시한다는 것도 좀 언짢을 수 있는데, 또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와치해주고 보호해준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것도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거는 생각하기 달렸다. 지난 3월부터는 작년 2019년 3월부터는 모든 여행 업무가 스탑 상태 아니겠습니까? 올 스탑 된 상태인데, 저도 기대를 걸고 상당히 그냥 2019년 가을에는 좀 풀리겠지 하는 이런 기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을 되니까 더 힘들어지고, 또 그러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건가 생각을 했는데 또 힘들어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11월 달에 이럴 바에는 진짜로 휴가를 가자. 그래서 아예 모든 걸 내려놓고 아주 기초적인 것만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사무실도 아예 문을 닫다시피 하고 그렇게 한국으로 왔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요 상당히 견디기 사실 힘듭니다. 미국도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이 여행업 관계되는 것이 상당히 다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힘듭니다. 어떤 여행사들은 아예 전화 자체도 안 받고 일부는 리펀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아우성 치는 그런 회사도 생기고 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래됐고 앞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1년을 말이죠. 리펀드 하는 문제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 주면서 리펀드 해주고, 그게 그냥 비용이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가 돌려줘야 되니까 그것도 이게 인감이 잡혔다가 다시 지출되는 참 묘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한 100년을 살았는데 90년을 살았는데 이런 일 처음 본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뭐라고 하냐 하면 이랬어요.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일인데 뭘 그러십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우리도 이 위기를 넘기면은 또 다른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기대를 갖고 사는 거죠. 항상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되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거를 401K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그러니까 몇 년 정도를 지나면은 보통 회사들이 직원하고 회사하고 거의 반반씩 적립을 해 나갑니다.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왜 보험을 또 넣는 게 있습니까? 그거하고 좀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희 아주관광에서는 회사에서 전액을 직원들을 위해서 적립을 했어요. 그래서 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또 퇴사를 한다 할 때 그거를 돌려주기 위해서 했는데, 요번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회사가 수입이 전혀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거를 적립할 또 형편이 안 되니까, 이럴 때 그걸 마침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지불해서 적립한 것보다도 몇 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주자. 그래서 직원들한테 한 10,000불씩 정도, 그냥 어떤 직원은 적게는 좀 적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 돌려줬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또 힘드니까. 근데요,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다른 점을 제가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의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기업을 살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 한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업주에게 어떤 그 펀드를 줍니다. 이 펀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렌트비도 내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뭐 이런 페이먼트 할 거를 해라고 이런 비용을 줍니다. 그러면은 저 주인한테, 그러니까 오너한테는 어떻게 하냐? 제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우리도 또 받는 게 있어요. 주인이라고 전혀 안 주냐 이게 또 아닙니다. 그걸 주고도 어쨌든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에서 저희도 직원이에요. 하나의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 받는 게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그만큼은 아니라도 상당한 액수를 또 줍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가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할지는 모를 정도인데 저는 정부에서 돈도 받고 또 지금 정부에서 주던 기업에게 주는 돈도 아직은 지금 2번째 안 남았는데 처음 받아서 상당히 몇 달을 렌트비도 내고 충분히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문 닫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좀 한국은 좀 다른 점이 어쨌든 그러니까 노동자 위주로 모든 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저도 사실 한국의 법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가버먼트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쉽게 말하면은 기업을 하는 조그마한 가게 주인도 국민이고 그 기업에 같이 일하는 노동자도 국민인데 이거는 그냥 노동자만 국민이고 기업을 하는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내팽개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다. 설사 안 그렇겠지만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차이가 난다. 안타깝다는. 예, 미국에서는 텍스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텍스를 얼마나 냈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도 텍스를 내죠. 그럼 회사는 회사대로 또 텍스를 내죠. 그리고 인컴이 없다. 수입이 없으면은 없는 대로 텍스를 안 내는 것뿐만 아니라 전혀 회사를 운영해야 될 만큼 기본 운영은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업을 하는 기업주도 조그마한 기업이라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해서 주식회사에서 내가 월급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사장은 그냥 내팽개치는 것 같다가 아니라 사장한테도 기업에서 월급을 줬으면은 정부에서 그 사람도 기업주도 노동자의 한 사람이라고 봐줘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게 그래서 안타까운데 저도 서울 사무실은요 클로즈 했어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버티다가 안 되겠대서 그러니까 뭐 무슨 보험을 내야 되고 뭘 내야 되고 뭐 내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그래서 그럼 일단 철수 접다가 다시 하자 줄여버렸어요 회사를. 그러니까 10명 이상 직원이 있던 회사를 일단 한 명만 기본적으로 그냥 유지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는 참 한국에서는 한국대로 이제 쉽게 말해서 생돈이 막 들어가고 미국도 수입이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주변에 보니까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기업이 살아야 그게 취업을 하고 노동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이 죽으면은 무슨 노동자가 노동할 때가 일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를 만들려면은 기업을 만들게 이게 뒷받침을 해줘야죠. 예, 상당히 주로 공화당 쪽이 좀 기업주 편에 서는 편이고 민주당은 그냥 노동자 그러니까 워커스 편에 서는 편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나 전반적인 큰 문제가 발생하면은 똑같습니다. 그런 문제. 그거는요 서로 정당 다른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당히 제가 어떤 예언가도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견뎌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그 전달하고 싶어요. 희망을 갖자. 희망이 어디 있냐? 없더라도 만들어서라도 희망을 갖자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또 질문을 하신다면은 어떻게 그런 희망을 가질 것인가? 그러면 그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그럼 언제쯤 우리가 옛날처럼 여행업이 제대로 될 것 같은가? 이런 질문들이 있다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옛날 같은 시절은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바뀐다. 바뀌는 데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지 말고 바뀌는 데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나가야지. 어제를 기대하면 안 된다. 이제 내일은 내일이다는 게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야 어느 정도 변화에 적응을 하지. 자꾸 옛날에 하던 것만 자꾸 기대를 한다면은 이거 자꾸 병들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어떻게 변할 것 같은가 하면은 한 버스에 50명씩 태워갖고 다니던 일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은 한 25명이라도 반이라도 태울 수 있겠는가? 그것도 아직은 몰라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단체로 모이지 마라 세뇌가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간다. 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무리 이제 백신을 맞아도 뭔가 뚜꾸이 보고 놀란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게 뭔가 좀 될 것이 아닌가? 심리적인 거로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면은 이제 여러 사람하고 다니지 말고 우리 가족끼리 친구끼리만 가자. 이렇게 해도 상당히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앞으로 돈이 조금 있거나 돈이 좀 부족하다. 은행에서 빚을 내서 여행을 갈 것이다 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게 비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비용 자체가 숫자가 적어지니까 올라가지만은 지금까지 많은 여행사나 호텔이나 버스나 이런 회사들이 비용을 적당한 선에서 아주 최소 선에서 해왔어요. 근데 이거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제는 코스트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왜 그런 거 하니? 지금까지 여행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이제는 옛날 자리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 인력을 하나 확보한다는 게 그냥 한두 달 만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씩 걸려서 양성한 인재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그런 인재들을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일부는 돌아오겠지만 일부가 돌아와도 서툴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 아닌데 하다가 시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원가가 코스트가 올라갈 수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제는 이제 패키지 개념도 옛날에 100만 원 했다 하면은 이게 150만 원, 200만 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다면은 수요가 적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상당히 뭔가 우리가 옛날에 말 때 좀 단축하는 좀 축소하는 예를 들면은 이제는 전문 인력이 적어졌다. 적어지고 이 아웃바운드를 하는 쪽에서도 적어지고 인바운드를 받는 쪽에서도 적어져요. 이게 여행사 규모도 좀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이윤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처럼 큰 회사다 크다고만 자랑할 게 아니라 특화돼야 하고 좀 적어도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뜰 수 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한 예를 들면은 식당을 가도요, 하나만 잘하는 식당이 인기가 있고 줄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서 힌트를 얻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아주 큰 회사들이 우리는 크다는 건 자랑할 게 아니라 실속 있고 알차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맞추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렇다면은 전문 인력이 전문화된 바탕에서 누가 담당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이게 그냥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사무실 렌트비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사무실도 좀 축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아주 활성화되면 어떻게 하냐. 그럼 그때 가서 또 뭐 어떻게 하더라도 당분간은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해서 계속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옛날처럼 그 직원이 다 불러야 되느냐. 지금 미국은 한국하고 또 다른 걸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미국은 기업주가 사실은요, 종업원들을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게끔 분위기가 돼 있어요. 정부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쉽게 말해서 노동청이라고 하는 이런 데서 직원들이 사실상 전부 다 작년에 팬데믹 사태가 나면서 스스로 파이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실직자가 된 겁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부담 안 드리고 회사가 무슨 부담을 느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한국하고 또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줍니다. 옛날 월급, 그냥 처음에는요, 회사에서 받던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나 하면은 다시 일하러 좀 오라 하니까 회사에 일하러 가면은 지금 받는 것 적게 받으니까 안 가려고 한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이게 좀 불합리하다.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주관광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국에서 오는 인바운드가 거의 한 25%에서 30% 정도가 돼요. 그리고 국내 관광이 한 30% 정도 되고, 또 해외로 나가는 게 한 3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런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좀 적어도 적은 대로 또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근데 왜냐하면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한국이 여행을 가야 되겠다 지금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돈에 대해서 난 걱정 안 한다 하는 분들만 지금 여행을 못 가서 안달이다 이런 말이 나는 거지. 그 외에 대다수 한 반 이상의 분들은 국민들은 힘들어요. 이제 제가 보는 느낌은, 왜냐하면은 이 기업도 조그마한 장사 안 되죠. 식당이고 뭐 다 안 되죠. 조그마한 가게들 안 되죠. LA도 마찬가지예요. 코리아타운에 제가 다니면서 가끔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래, 이거 다 우리 손님들인데, 예? 우리 클라이언트들인데 이렇게 안 돼갖고 큰일이다 이렇게 말을. 그분들이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 제자리를 잡겠냐고요. 제가 아직도 직접 인수를 해서 이제 모시고 다니고 하던 코스가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가는 건데, 우리 교포 사이에서 그래도 여행 갈 만한 분들이 그 계층은 크게 무리가 없어요. 제가 아주관광이 갖고 있는 고객 수준은 상당히 두터워요. 고객층이. 그래서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 여행만 다니겠다. 나는 60이 넘었다 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지금 잘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도 여행을 다닐 것이니까 저는 제가 또 모시고 상당 기간 다녀야 돼요. 제가 지금 한 1년 이상을, 1년 아니구나. 지난 2월 달에, 그러니까 거의 1년 딱 돼 갑니다, 이제. 다녀오고 나서는 아무 데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밤마다 여행 가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휴가다. 참 억지로라도 이렇게 휴가를 할 수가 있냐.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거의 40년을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나. 남들이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만한데, 그래도 쉬기가 쉽지 않았는데 억지로라도 이렇게 쉬게 됐다.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일이다, 고마운 일이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누가 들으면은
좀 뭐 약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풀리면은 유럽도 가고 북유럽도 지금 노르웨이도 가고 싶고 러시아도 어떻게 변했는지 둘러보고 싶고 지금 아프리카 제가 만나던 그 사자들은 얼마나 컸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직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퀸스타운에 가면 제가 참가 퀸스타운에 가서 참 인상이 좋았는데 뉴질랜드 남섬 밀포드 사운드 같은 것도 가고 싶고 다시 가고 싶어요. 저는 사실 많이 갔다기보다도 여러 곳을 여러 번 가는 이런 리피트하는 이런 경향이 사실 많았기 때문에 웬만한 거기에 사는 사람 정도의 안내 수준을 또 갖고 있어요. 뭐 그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어떤 관광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손님들 모시고 여행 다니면서 겪었던 이런 사항들을 좀 궁금해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첫째 이제 제가 후배들한테 주는 메시지니까 그냥 뭐 일반적인 강의라기보다도 인간적으로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공부도 물론 기본은 있어야 되지만은 인성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해라. 그러면서 솔직히 나도 대학 다닐 때 뭐 우수했거나 뭐 1등 한 건 아니다. 꼭 너무 1등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책을 많이 보고 좀 폭넓게 인간관계를 잘해라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해줍니다. 그래서 또 의리가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는 특히 사업도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 그냥 적당히 한다고 되는 일은 없다. 그러면서 그냥 그때마다 꼭 그냥 틀에 박힌 거 말고 그냥 이 인생 선배를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싸다고 가서 쓰고 막 너무 많이 가서 그럼 싸다고 가면 어떻게 되냐? 쇼핑에 끌려다녀요. 가면은 뭔가를 보고 오고 배워오고 이 관광이 되게끔 하면은 또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그냥 적당히 놀다 오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생각을 해볼 때 동남아를 가도 베트남을 가도 제대로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을 가도 쇼핑하고 옵션하고 거기에만 너무 끌려다녀서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가이드가 현지 가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쇼핑 안 하면 굶어 죽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만드냐 이거지. 그러니까 적당하게 저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정정당당하게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 적당하게 주고 고객의 니드를 잘 봐서 고객이 필요하면 쇼핑도 하고 고객이 필요하면 옵션도 하고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많이 가서 그냥 가서 뭘 했는지도 모르고 돌아온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미국은 디즈니랜드라는 것이 말이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테마를 조금만 정리하면 보여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청해진을 만들어서 그걸 멋지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연관해놓은 이런 관광거리를 만들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했더니 얼마 안 가서 이제 청해진도 했고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전라자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라자수사니까 어쨌든 전라도에서는 이순신과 거북선은 상관관계가 많은데 경상도는 왜 그랬냐면은 한산 대첩 같은 것도 관계 있고 뭐 노량 대첩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으라고 했는데 특히 일선에서 일하는 관광회사 가이드나 관광회사 직원들이 이런 역사의식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참 손가락을 내놓고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하냐? 미국에를 여행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요. 무조건
사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연관이 많아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미국을 배워서 미국보다 더 잘하는 게 또 있고 미국하고 똑같이 하는 것도 있고 미국 회사들 한국에 없는 게 있습니까? 예, 한 예를 들어서 애플도 서울에서 반응 보고 다른 데 판대요. 벤츠고 BMW고 서울에서 먼저 확인해보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또 한국인 회사나 또는 정치권의 이런 사람들도요, 그 LA의 반응을 또 떠보는 경우가 또 상당히 또 많아요. 그런 게 서로가. 어쨌든 그런데 미국을 그 많은 분들이 유럽은 쉽게 가는데 미국은 또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같은 비행 시간이 똑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 유럽보다 그 사실상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경비를 아주 전략되게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거의 40년을 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를 해도 미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고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비교를 해보면은요, 제가 참 그건 자랑할 만해요. 제가 왜 그렇게 느낀다면은 제가 팬데믹 되고 나서 직접 제가 차를 몰고 그 혼자서 가족하고 이렇게 여행을 해봤어요. 우리 회사 그 운영하는 패키지는 왜 이리 싸지? 내가 놀랬어요. 그걸 한 번 더 놀랬어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한 분들에게 저는 상당히 애국심을 발휘했다고 해도 사실은 간접적인 해도 그게 애화를 전략하게끔 한국을 위해서 많은 공로를 했다. 자화자찬은 할 수 있는 상황에 이게 상당히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냐, 그거는 우리가 호텔하고 관계를 잘 하기 때문에 호텔은 저는 그래요. 큰 호텔들은 속된 말로 그 재벌 기업의 대개가요. 그런 호텔들은 좀 어쨌든지 가격을 잘 받아라. 좀 싸게 받아라. 그 대신에 다른 또 식당들이나 작은 회사들은 달라는 대로 웬만하면 깎지 마라. 제가 하는 주의가 그렇게 해요. 큰데, 그러니까 디즈니랜드나 뭐 어디나 입장료는 좀 그 싸게 사도록 노력을 해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상당히 그렇게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미국을 꼭 방문해 보시라, 관광을 하시라, 큰 부담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랜드 캐년은 세계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 중에 하나니까 그랜드 캐년은 꼭 한 번쯤은 다 가고 싶어 하니까 꼭 가봤으면 좋겠다. 이 캐년이라도 그 노스림을 안 가보시니까 북쪽 림이 있어요. 그랜드 캐년이 노스림이 있고 사우스림이 있고 웨스트림이 있고 이렇게 달라요. 보통 우리가 가는 데가 사우스림이에요. 그게 남쪽 엔트런스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건너편에 노스림이 있어요. 아주 높은 지역에 그 경치가 더 좋아요. 좀 그 와일드하고 그러니까 덜 개발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 그 가을에 9월 말경 10월 초에 가봤어요. 와, 진짜 진작 얘기 한 번 더 올 거. 옛날에 가보고 기억이 안 났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강조를 하고 싶고, 그 동부 쪽이면 보통 그러니까 그 나이아가라를 가장 기본적으로 꼽잖아요. 동부 쪽은. 그러니까 어쨌든 동부 지역에서는, 미 동부 지역에서는 나이아가라. 그러면은 나이아가라 가서 10분 외치면은 10살 젊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무슨 폭포?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하고 그 세 개를 나이아가라 폭포, 빅토리아 폭포, 그리고 사실은 이과수 폭포 세 개를 사실상 세계 3대 폭포에 넣는데 그 외에 발견되지 않는 소문나지 않은 폭포가 또 있어요. 볼리비아 어디에도 있어요. 근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과수 폭포, 빅토리아 폭포가 굉장하고, 그 이과수 폭포는 넓이로 넓게 아주 퍼져 있어서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 빅토리아 폭포는 한꺼번에 물이 쏟아지는 그 양이 아주 깊고 또 크고 그 주변이 굉장해요. 또 거기다가 나이아가라 폭포도 그에 못지않게 또 크고 아주 잘 돼 있고 시설이.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에서는 그 두 개는 꼭 빼지 말고 넣고 싶고, 그렇다면 그 서부 지역에서 그랜드 캐년을 뽑았다면은 분명히 거기서 그 추가를 해야 될 게 옐로스톤이에요. 사실상 옐로스톤은 이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된 국립공원에다가 가장 오래, 그러니까 넓고 가장 크고
가장 진기하고 신기하고 그냥 감탄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국립공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옐로스톤을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다른 나라 쪽에서는 근데 다른 나라 쪽으로 보자면은 제가 그 가본 나라 중에서요, 그 뉴질랜드 남섬이 아주 그 인상적이고요. 예, 그리고 그 노르웨이,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그 자꾸 추가되는 제가 추가되는데 우리가 관광지로서 러시아 그 샌페테르부르크 같은 곳은 참 굉장한 곳이다. 꼭 한번 둘러볼 만한 곳이다. 이렇게 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러시아를 그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여행업이 그냥 그 자기가 돈만 벌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돼야 돼요. 어쨌든 우리 주변에 도움이 돼야 되고 우리 그 주변 그 국민에게 도움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나도 도움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좀 그 자긍심을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안타까운 점 하나가 한국인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경쟁이 너무 심해요. 좋은 뜻으로 경쟁을 하면 되는데 너무 심하게 이건 좀 도가 지나친 경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죽는 일이다.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그 내가 어느 회사가 그 하면은 그냥 자기는 좀 다른 걸 하든가 좀 했어야 되는데 또 같은 거를 그냥 또 덤핑하는 거는 안 좋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가끔 보면은 그 옛날에 그 좀 이런 건 이런 말은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른 회사를 좀 음해하고 모함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데 절대로 그런 거는 안 해도 자기만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관광인들이 좀 그 서로 더 힘을 합쳐서 뭔가 마음이 서로가 여러 가지를 합쳐서 좀 단결해서 그 앞으로 잘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